네, 안녕하세요. 메스토리입니다. 지난 쌍곡선 영상 일부 절반 정도 찍고 올린 다음에 지금 굉장히 텀이 길었어요. 거의 한 3주?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제가 그때 쌍곡선을 둘 다 연속으로 다 찍어 놓고 편집만 해서 올리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올리고 이제 자고 나서 하나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편집을 하다가 파일 전체 다 실수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려서 아 진짜 좀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걸 또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미 사실은 똑같은 내용으로 교실에서 수업은 하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기다려 주시고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이게 되도록 한 번에 원테이크로 찍어야지 이게 편집을 안 하고 바로 올리니까 편하더라고요. 이게 편집을 하게 되면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한 번에 쭉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 보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것까지는 사실 타원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한번 간략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쌍곡선에서 진짜로 중요한 성질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2차 곡선이니까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초점을 F와 F'이라고 했을 때요. 어떤 점 P는 두 선분의 길이의 차가 일정하다. 뭐 흔히 EA라고 하니까요. E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는 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만족하는 지금 선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요런 식으로, 요런 모양.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제 쌍곡선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초점, 지금 여기에, 요런 식으로 존재하고요. 이게 이제, 두 정점이죠. 두 정점이고요. 그렇다면 쌍곡선이란 건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요? 네, 여기 위에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요. P라고 할게요, P. 있으면 이 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네,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요 길이 있죠? 방금 그 요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차이가 바로 2a로 일정하더라. 그런데 그 2a가 어디였어요? 네, 여기가 a였어요.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하면 바로 요 거리가 지금 2a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칠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이렇게 칠하면 여기에 거리를 2a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2a로 일정하더라.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쌍곡선에선 주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축의 길이로 일정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방정식까지 유도를 했었습니다. 방정식까지 유도를 했더니 어떤 방정식이 나왔냐면 자, 이런 방정식까지 나왔어요. 이런 방정식. 맞죠? 이게 바로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게 되겠고요. 여기서 B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 쌍곡선이 끝까지 갈 때, 그러니까 x축이 x의 값이 굉장히 커질 때 쌍곡선은 요렇게 가다가 과연 어떻게 어디까지 가까이 갈 것인가? 요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얘가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가거든요. 밑으로도요. 이런 식으로 어디 향해서 가까이 가는데, 아이고.
어디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쭉 가까이 가는데요. 이게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갈 것인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즉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볼 것이냐면 바로 이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즉 x의 값이 굉장히 커질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이때 x의 값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아직 이 기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는데요. 이제 극한에 가게 되면 극한이라는 거 있죠. 미적분에서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산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도입을 하기 위한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팔자를 눕혀놨다고 하죠. 팔자. 그래서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무한대의 세계에서 우리가 y의 값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요 방정식을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표준형의 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y제곱이 있는 것을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먼저 쓸게요. 왼쪽으로 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1도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b제곱을 양변에 올려볼게요.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 자, 이번에는 y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제곱근 씌워보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내가 x를 무한대의 세계에서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요. x를 무한대 굉장히 크게 보내보도록 할 건데요. 원래 무한대의 세계에 가면요. 가장 그 큰형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형님이 가자, 야 가자 이렇게 하는 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큰형님이란 얘가 이제 x의 2차식이고요. 얘가 상수항이니까요. 요 값을 따라가게 돼요. 요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식을 조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으로 이제 우리가 묶어주면요. b제곱은 원래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식의 조작이 조금 좀 인위적이긴 한데요. 일단 극한을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다 제곱 가지고 있으니까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여기 지금 요 x가 분모에 있어서요. 요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게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남게 돼서요. 결국은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써주면요. 처음에 y는 이었죠?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바로 쌍곡선이 x의 값이 무한히 커질 때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점근선, 점점 근접하는 선이죠. 우리가 유리함수 배울 때 등장을 했던 개념이 되겠고요. 점근선. 쌍곡선 역시 하나의 유리함수의 일종이에요. 요거를 이게 뒤집어 보면 이제 유리함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근선 역시 존재하겠습니다. 자, y는 a분의 bx는 바로 어떤 도형이냐면 지금 직선이에요. 직선이라면 이제 기울기랑 한 점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점이 지금 원점 지나죠? 가장 체크하기 쉬운 거 원점 지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원점 지나면서요 a분의 b인 요런 선 지금 요거 지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뭐 이런 선, 그 다음에 자 기울기가 음수인 쪽도 이렇게 그려보면 요런 선을 따라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선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걸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2차 곡선 중에서는 포물선, 그 다음에 포물선, 타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3개 배웠잖아요.
요 세 개 중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이제 요 쌍곡선에서만 존재하는 성질이 점근선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겠죠. 그죠? 문제로 하나 뭐 출제한다면 저는 점근선 이제 문제로 출제를 뭐 보통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쌍곡선의 점근선까지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방정식의 쌍곡선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좌표축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좀 삐뚤어져 있죠.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점근선이 역시, 자, 점근선이 역시 y는 지금 여기 a 있고 여기 b 보이시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요게 점근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기 위해서, 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x 밑에 a 있잖아요. 그래서 x 축에다가 이렇게 a와 마이너스 a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y 밑에 b가 있잖아요. 그래서 y축에다가 b 마이너스 b. 자, 지금은 제가 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원래는 뭐 어떤 숫자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 숫자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방금 찍은 점들을 지나도록 이런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직사각형. 자, 이거는 이제 그 초심자들을 위해서 쌍곡선의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은 직접 그려도 되고요. 있다고 쳐도 돼요. 있다고 치고 마음속으로 이제 그린 다음에 쌍곡선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점근선을 우리가 그려봐야 될 텐데, 점근선은 직사각형의 대각선.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를 그냥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점근선 되겠죠? 그죠? 이게 점근선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요. 꼭지점을 연결을 해주면서 이렇게 점근선을 만나진 않지만, 자, 점근선을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점근선을 만나진 않지만 꼭지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는, 만나지는 않지만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점근선을 활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쌍곡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더 뭐냐면, 켤레 쌍곡선이라는 내용인데요. 켤레 쌍곡선. 켤레 쌍곡선은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이제 페어고요. 그러니까 짝이죠, 짝. 이 방정식의 짝꿍. 이제 타원에서도 존재했었고요. 뭐 포물선에서도 뭐 존재했었고, 쌍곡선에서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자, a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y제곱은 이번에는 1이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 자,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요. 자, 양변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 볼게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지금 오른쪽 것부터 먼저 써주면요. b제곱의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나누기 a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요거는 지금 쌍곡선이에요.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음수니까요. 이거 쌍곡선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쌍곡선 되겠고요.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 여기는 x였다면 요번에는 요 왼쪽이 y고요. 여기가 y라면 여기가 y라면 이번에는 오른쪽 여기가 x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문자 x의 역할이 그냥 y의 역할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간단하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도요. 이제 이번에는 주황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의 모양도 자, 원래 X축의 꼭지점이었더라면 요번에는 저 Y 밑에 있는 요 B 여기 아이고 Y 밑에 있는 여기 B 있죠? 여기 B가 꼭지점이 되고요. 똑같이 이번에 이렇게 점근선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도요. 똑같이 항상 쌍곡선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그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요게 바로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쌍곡선의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곡선의 그래프들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우리가 수준별 문제 나눠준 거 있죠? 그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쌍곡선 그래프 또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쌍곡선이라던가 그러니까 타원이라던가 2차 곡선, 뭐 포물선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뭐 함수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싸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쌍곡선에 대한 기본 개념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